너 납치된 거야. 휴대폰 화면에 사랑하는 우리 엄마 뜨기에 받았더니 엄마 목소리로 들려오는 납치 협박 전화. 이 상황에서 태연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릴 카드 썰개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눈뜨고 코 베이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직업, 나이, 성별 구분 없이 나도 모르게 당하는 범죄,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2,470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2021년에는 무려 7,744억 원으로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올해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4,088억 원에 도달하며 범죄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른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범행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할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대 당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첫 번째 유형, 저금리 수법.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 긴급 생계 지원,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저금리 대출 문자. 심지어 070 번호가 아닌 02 또는 010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어 쉽게 혹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문자 수신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게 되면 ARS 기계음으로 상담 연결 1번을 통해 예약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땡땡 은행에서 간단한 인적 사항을 물어봅니다. 의심하기 쉬운 민감한 정보가 아닌 정말 간단한 재직 상태, 급여, 기존 대출 등의 내용이요. 이렇게 1차 유선 심사가 통과되면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를 다운받으면 이른바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깔리면 연락처, 사진, 전화번호, 나의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락처에 있는 지인에게 2차 피해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자칫 방심하면 당할 만큼 아주 치밀하고 악독하지 않나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저금리 대출 문자는 의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유형, 검경찰 수법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 문자, 특히 해외 결제 문자를 받게 되면 보통 수신된 문자 번호로 결제 확인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을 유포하여 다운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이후 검찰 또는 경찰을 사칭하는 범인이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객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여러 건 발견되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협조해야 한다 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심지어 위와 같은 문자가 아니라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이런 전화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고객들의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확보하라며 지시하기도 하고 대출 또는 예적금 해지를 유도하여 범인에게 자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에게 전화 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말 드문 일이니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상황을 불문하고 무조건 의심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메신저 피싱 수법입니다. 우리 일상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접근하고 정보 유출 및 구매를 유도하는 피싱 수법인데요. 대표 문자 유형은 엄마 바빠? 나 철수인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로 시작해서 카드 정보,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원격 어플 설치를 유도하여 고객 모르게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권, 최근에는 가전제품까지 구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까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유형은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2019년에는 3,244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무려 22,752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만약 현금을 전달 혹은 이체했거나 정보가 탈취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착하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변경하기, 알리기. 첫 번째, 경찰
112 혹은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은행 지급 정지 신청한다. 두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출 정보를 변경한다. 세 번째,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과 지인들이 2차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보가 유출된 즉시 주변에 알린다. 주변의 피해 사례도 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방하고 경각심을 가져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싱 아이즈라는 앱인데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앱입니다. 사용 앱 및 수신번호, 수신문자 등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위험을 감지해주고 예방해주는 아주 똑똑한 앱이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종류 및 보이스피싱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죄를 당하거나 휘말리지 않기 위해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이나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절대 경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썰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드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이건 정말 카드 설계사가 꼭 썰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조금만 내려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는 범행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어떤 네, 다시 보이스피싱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컨택